반갑습니다. 다이아몬드 윤영경입니다. 우리 최영선 리더님이 너무 또 소개를 너무 멋지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부담스럽네요. 내장 지방 상당히 높고요. 네, 뱃살도 고민입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부산에서 오프라인 OM을 리더님들과 함께해서 너무 또 감사하고 많이 떨립니다. 오프라인 OM을 안 한 지가 어찌가 꽤 되었잖아요, 그죠? 아니,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사실은 저희 팀들은 그 창원에서 OM을 지금 듣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부산에서는 또 제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강의가 처음이라서 많이 떨리고 저는 진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시골에서 부산에 온다고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예, 오늘은 그냥 저의 아메이 스토리를 그냥 진솔하고 편안하게 리더님들과 나눌 생각이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네, 적을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의 스토리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만 쳐다보고 계시네요. 빨리 넘겨야 되겠다. 그죠? 네. 오늘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죠? 미세먼지는 좀 있지만 봄 기운이라고 합니까? 바람이 너무 또 따뜻하고 또 그 산수유라고 하죠. 노란 그런 꽃이 많이 피어가지고 오는 곳곳에 정말 봄 기운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어떤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메이 사업을 한 지 올해 14년 차입니다. 2010년에 이제 아메이 사업을 듣고 이런 시스템에 제가 나오기 시작을 해서 지금 2024년이잖아요. 그죠? 예, 이미 많은 시간이 이렇게 흘렸네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저희 아이들이 6살, 9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 커서 저희 큰아이는 대학교 4학년 남자입니다. 작은 아이는 올해 이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많이 컸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 큰아이는 어릴 때부터인지 초등학교 교사가 꿈이에요. 저 덩치의 남자아이가. 그래서 교대를 가서 이제 올해 4학년이니까 임용고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또 매스컴에서 많이 보시다시피 요즘에 교원을 적게 뽑잖아요. 그죠? 발령도 잘 안 내주고. 그래서 정말 그 빡빡한 루틴을 가지고 열심히 또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학년에 들어간 저희 딸내미는 이 캠퍼스 생활에 대한 그런 로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한 가수명이거든요. 그래서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그 캠퍼스 라이프 있죠. 멋진 오빠야들도 많고 뭐 이런 거를 꿈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다 현실은 자꾸 누누이 이야기를 해도 입학하는 날 자기는 개강 여신이 될 거래요. 개강 여신이 뭔데 하니까 개강하는 날 여신처럼 해오는 사람을 개강 여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3월 2일, 1일 되면 춥잖아요. 그런데 미니 스커트를 입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춥다 이렇게 그냥 한마디 이렇게 던졌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꿋꿋하게 또 학교를 또 다니고 있는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가족 구성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지금 성인 4명이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살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과 함께 이제 감사하게 저희 아이들도 이렇게 또 잘 자라주고 있고 또 부모님이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도 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메이 사업을 이렇게 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뭐 성공했나 돈 많이 벌었나 이런 것들 많이 관심 가지고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항상 그래 진행 중이야 성공하는 중이고 부자가 되어가는 중이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정답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아메이 사업은 저는 이렇게 한 14년 동안 해보니까 처음에 할 때가 가장 초라한 것 같아요. 내가 뭘 잘 모르고 또 수입도 뭐 내가 원하는 수입이 안 만들어지고 그 시간이 제일 초라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나의 성장과 함께 정말 점점 우리가 또 더 큰 사람 되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제가 느끼는 어떤 가치는 나의 50대가 40대보다 더 빛날 것이고 나의 60대가 50대보다 더 빛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주는 가치가 저에게는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은 모르는 언니로부터 사업을 들었어요. 저희 아파트에 사시는 이제 우리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저 사람 어떻게 해서 아메하게 됐는지는 궁금하시죠, 그죠? 그래서 저희 아파트에 사시는 정말 같은 동에 사는데 모르는 사람
모르는 분이 저희 스폰서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동네에서 조그만 학원을 하고 있었어요. 애들을 키우고 학원을 하고 나는 바쁘게 살았겠죠. 저희 남편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그냥 부부가 그냥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아마 저희 아파트에 사시는 그 스폰서님이 아메이 사업을 시작을 하시고 이렇게 알릴 분이 잘 없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명단이라고 하죠. 그죠? 그런데 이제 스폰서님이 아는 명단이 많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메이 할 사람을 이렇게 레이더를 켜고 찾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아이를 얻고 저희 스폰서님이 늘 아파트 그 마당 있죠. 뭐 이 정원 같은 데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메이 봉지를 들고 뭐 제품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할 일 없으면 나가서 이제 돌아다니시는 거죠. 그러다가 그 레이더에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애를 챙겨서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오고 이런 모습이 이제 보였겠죠. 그죠? 그러면서 말을 거시는 거예요. 어머, 애기 몇 살이에요? 뭐 어느 유치원 다녀요? 이러면서 우리가 또 친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저희 스폰서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언니는 뭐 하시냐고 그러니까 스폰서님께 본인은 아메이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메이에 대한 정보가 사실은 거의 없었어요. 그냥 뭐 물건은 파는 일, 그 정도로 사실은 저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언니는 뭐 치약을 파는 일을 하는가 보다. 내가 다음에 조금 형편이 풀리면 치약 좀 사줘야 되겠다.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모르던 사이가 아는 사이가 되고 자주 만나지고 또 저희 스폰서님이 굉장히 호감형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깔끔하시고 야무지시고 인상도 좋으시고 그래서 아메이는 잘 모르겠는데 스폰서님에 대한 호감이 이렇게 커지면서 그냥 그 언니가 하는 일이 이상하게 보이거나 나빠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름 제가 보니까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물었죠. 언니, 아메이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폰서 눈이 반짝반짝 하시면서, 내가 가르쳐 줄게. 언니 그거 돈 많이 벌어. 제가 또 그랬죠. 그러니까, 지윤이 엄마가 알면 깜짝 놀랄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벌어요? 진짜 깜짝 놀랄까봐 얼마 벌어요? 제가 그러니까 20만 원 이러는 거예요. 20만 원 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 20만 원도 좀 부풀렸겠죠. 그죠? 예, 그런데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건 니 다 해라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아랑곳하지 않고 스폰서님이 계속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지윤이 엄마 나는 아메이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할 거야. 성공을 하면은 나는 독립을 할 거야. 좋은 말로 이런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스폰서님이 하시는 말이 반은 좀 웃기기도 하고 또 어느 부분은 뭐 택도 없다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까워지게 된 거죠. 그러다가 제가 뭐 하는 거예요? 물어봤으니까 스폰서님이 사업 설명을 하러 저희 집에 오셨겠죠. 오셨는데 그날 이제 그 스폰서님의 사업 설명을 제가 정말 야무지게 들은 것 같아요. 스폰서님도 평소에는 애를 업고 이렇게 다니다가 사업 설명을 하기 위해 저희 집에 올 때는 정장을 차려 입으시고 아파트 아줌마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렇게 사업 설명을 들은 것이 제 인생에 어쩌면 큰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저는 그 장면이 생생하게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저도 누군가에게 이 사업을 알릴 때 정말 그때 그 스폰서님처럼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 설명에서 제가 이제 그날 뭘 들었냐면 저와 저희 남편이 버는 수입이 노동 수입이고 자산 수입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자산 수입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조금 기분이 나빴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맞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수입원을 남편과 나의 수입 두 가지만 가지고 갈 게 아니라 다양하게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식이 있으면 주식을 해도 되고 그다음에 임대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임대 소득도 벌어라는 이야기를 또 하는 거죠. 그리고 아메이 사업이 또 다른 하나의 수입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도 들으니까 그것도 맞네. 왜 나는 꼭 남편과 내가 둘이서만 열심히 살아서 꼭 벌어야 된다고만 생각했을까? 그날 그것도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한 대 맞은 거죠. 그리고 스폰서님이 늘 이야기하시던 나는 성공하면 우리 애를 유학 보내고 나는 이렇게 살 거고 그 이야기도 이렇게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내가 일하지 않을 때 들어오는 그런 수입이 이렇게 마련이 되면은 그러면 이렇게 살 거야, 저렇게 살 거야. 그리고 이 사업에서 성공하신 분들의 어떤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그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정말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상태에서 많이 이렇게 깨이게 되었고 정말 호기심과 호감이 갔거든요. 이런 경우 잘 없죠, 그죠? 그래서 제가 스폰서님한테 그 자료 좀 두고 가라고 했어요. 제가 알아볼 거니까 두고 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책을 읽고 음원을 듣고 저의 이제 아메이 알아보는 시간이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또 알아보니까 저희 남편은 또 어떠냐면 퇴근하고 오니까 제가 이제 방에 들어가서 막 책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냐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 한다 했어요. 아메이. 뭣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전혀 웃기네 이러면서 뭐 네가 뭐 알겠냐. 줘봐. 그거 내가 알아봐 줄게. 진짜 그랬어요. 제가 들으라고 안 하는데 줘봐. 내가 알아봐 줄게. 그러고 나서 제가 읽고 있던 책을 뺏어가고 음원을 뺏어가서 본인이 스스로 듣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 부부의 아메이 알아보기 시간이 그렇게 이제 흘러갔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를 하게 되었고 이런 미팅장을 스폰서님이 또 초대하시니까 나오게 되면서 이제 아메이 사업이 이렇게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은 사실은 이제 이 일을 시작하고 진행하다 보면은 항상 성장하지는 않죠. 그리고 처음에 할 때는 저희 부부는 이런 생각했어요. 와, 우리 진짜 엄청 잘할 것 같다 하면서 니 3명, 내 4명 막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진행하다 보면 어때요? 내 맘 같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성장하는 시기도 있었고 그렇지 못했던 시기도 있었고 그냥 지지부진하게도 시간이 가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지금 돌아보면 그 중에서도 우리는 뭘 하나 잘했을까라고 돌아보니까 그냥 항상 이 자리를 지키고 그냥 지속적으로 아메이 사업을 우리는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성공의 공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하던 일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면 언젠가는 그 일에서 내가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진리를 저희들도 믿고 지금도 정말 열심히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메이 사업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긴 시간을 했는데 주는 여러 가지 또 보상을 받았겠죠. 그죠? 예, 그런 보상들 중에 물론 이제 경제적인 어떤 보상도 우리가 너무 진정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또 이제 아메에서 보내주는 여행이 또 얼마나 또 큰 보상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11월에 다녀온 크로아티아 영상을 아메이가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리더님들하고 또 간단히 나눠보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Well, I thought you forgot me, but my Bible they brought me. The wind says, do what you want to do. I was lost till you seeked me. Now I'm found, you keep me. And the sun says, I'm in love with you. Well, I thought you forgot me, but my Bible they brought me. The wind says, do what you want to do. I was lost till you seeked me. Now I'm found, you keep me. And the sun says, I'm in love with you. And the nurse says I'm better. Guess my heart hurt you there. Soon I'll be coming home to you. Yes, I'll get out tomorrow. There'll be joy, no sorrow. And the sun says, I'm in love with you. Lord, I love you completely, and I don't mean it meekly. And the wind says, do what you want to do. Let's go play in the heavens. This old body I'm shedding, and the sun says, I'm in love with you. And the nurse says I'm better. Guess my heart hurt you later. So I'll be coming home to you.
Yes, I'll get out tomorrow. There'll be joy, no sorrow. And the sun says, I'm in love with you. Yes, they tell me I'm dying, but inside I'm smiling. The wind says, do what you want to do. And they'll put me in a coffin, but by noon I'll be golfing. And the sun says, I'm in love with you. And the nurse wakes I'm back, gets my heart hurting there. So I'll be coming home. Yes, again, tomorrow there'll be joy, no sorrow. And the sun says, I'm in love. And the nurse wakes I'm back, gets my heart hurts there. 네. 너무 멋있죠, 그죠? 네, 아이고. 네, 저도 이제 유럽 여행이 처음이었어요. 저는 사실 아메이 사업하면서 리더십 여행을 간 게 저 해외 여행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메이에서 보내주는 여행으로 해외를 다 나간 것 같고, 유럽은 처음인데 우리 크로아티아는 많이 좀 로망이잖아요. 우리 가보고 싶은 이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크로아티아는 과거에 그 유고슬라비아라고 들어보셨죠? 그 연방의 한 나라였대요. 근데 이제 소련이 이렇게 붕괴되면서 왜 소련도 러시아 연방으로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듯이 이제 크로아티아도 그 유고에서 분리된 뭐 6개의 나라인가 중에 한 나라래요. 그래서 그게 크로아티아도 있고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뭐 보스니아라든지 세르비아라든지 그다음에 뭐 몬테네그로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이제 그 유고를 구성을 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그 크로아티아 여행은 좋았던 게 그 크로아티아만 딱 간 게 아니라 그 인근에 바로 그러면 이제 붙어 있으니까 다 이제 국경을 접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인근에 뭐 보스니아라든지 몬테네그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일정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가서 여러 나라를 또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또 언제 또 그죠? 그렇게 또 가보겠습니까? 가겠죠, 앞으로도.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시간들이 너무 좋았고 그냥 또 유럽은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힐링이 되잖아요. 예, 그리고 같이 가신 또 리더님들도 너무 좋으시고 또 그분들에게 좋은 또 어떤 영향도 받고 이런 부분들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아메에서 보내주는 여행을 가면 문득 어떤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가 어쩌다가 지금 이 시간에 이 먼 나라에 여기 와서 있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때마다 정말 이렇게 행복감이 스르르 밀려드는 그런 순간들이 있고요. 이 사진은 최근에 이제 치앙마이 리더십 2월 달에 다녀왔거든요. 여기 또 다녀오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 이제 치앙마이 사진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 사진을 막 찍고 뭐 이렇게 음식을 찍고 그거를 기록으로 남기고 이런 거를 잘 못해요. 주로 이제 그런 걸 하는 분은 저희 남편은 항상 이제 카메라를 들고 서봐라, 뭐 웃어봐라 계속 이제 여행을 가면은 그런 어떤 행위들을 하시고 저는 그냥 찍히는 이 정도로 이제 즐기다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리더님들에게 체계적으로 보여드릴 사진은 없어요. 그냥 저희 아이들과 저희들이 했던 그런 어떤 액티비티고 짚라인을 이렇게 저희 파트너들과 이제 공통적으로 오늘 하루는 같이 보내자라고 한 그 액티비티가 짚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짚라인을 하러 갔던 이런 어떤 사진들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 스폰서님 방에 그 호텔에서 제일 좋은 방은 이제 우리 탑리더님들이 쓰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폰서님 방에 또 하루 저녁에는 모여서 저렇게 또 좋은 말씀도 듣고 또 담소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 치안마이는 이제 그 태국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길게 생겼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남쪽에 아주 뜨거운 그 지역이 우리 뭐 파타야 이런 데 들어봤잖아요. 거기는 이제 남쪽에 바다를 끼고 있는 그런 도시인 거죠. 그리고 중간에 방콕이라는 그런 이제 수도가 있고 치안마이는 그 태국에 길게 생긴 그 지형의 꼭대기에 있는 그런 나라래요. 그래서 산간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겨울이지만
없거든요. 근데 산간 지역이니까 이렇게 좀 서늘하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습하지 않고 그래서 여행을 하기에 좀 좋은 어떤 그런 환경을 갖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여행에서는 저는 뭐 어떤 뭐 액티비티를 하고 뭘 먹고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정말 아메이가 이렇게 이제 그 준비하는 그 스케일에 너무 놀란 거예요. 스케일에. 어떻게 이렇게 이 지역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을 수 있나. 아메이는 이제 여행을 가면 예를 들어 산이든 바다든 거기 없는 것들을 그냥 필요하면 만들기까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 이제 우리 ABO들이 불편함이 없이 정말 잘 즐기다 올 수 있도록 세심하게 이렇게 배려해 놓은 이런 것들이 정말 그것들이 저는 제일 큰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텔을 아예 뭐 통째로 하나 빌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뭐 쉐라톤 워커힐 호텔의 주방장을 15분을 모시고 갔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김치를 뭐 몇 톤을 공수해 가지고 갔다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이고 한 차수에 이제 저희들이 뭐 여러 차수로 나누어 가는데 한 차수에 보통 한 500에서 600명 정도가 이렇게 이제 머무르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가이드들이 150명이래요. 500명 머무르는데 가이드가 150명이면 평균 한 5, 6명에 한 명이 가이드가 붙는 꼴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 경비잖아요. 다 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렇게까지 이제 우리 ABO들의 안전이라든지 편의를 생각해서 준비하는 그런 어떤 마음 씀씀이 이런 것들이 저는 참 이렇게 눈에 이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정말 내가 너무 잘해가지고 정말 빛나는 성과를 거두어도 너무 좋지만 나는 정말 소소하게 리더십 여행만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만 만들어놔도 너무 좋겠다. 다이아몬드 여행만 평생 갈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만 만들어서 우리 자녀에게 상속시켜줘도 너무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환송 만찬이라는 게 있는데 그 환송 만찬에 이제 올릴 뭐 두근두근 합창단이라는 이런 그 합창단을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ABO들이 사업이 바쁘지만 뭔가 싶어가지고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실상 가보니까 합창만 시키는 게 아니라 춤도 같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쁘잖아요. 그죠? 노래도 잘 모르고 막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춤으로 2시간 연습하고 현지에 가서 한 2시간 연습을 해서 그 작품을 무대에 올린 거예요. 4곡을.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 아메이 정신이 있잖아요. 맞죠? 네, 내가 할 줄 몰라도 도전하고 그리고 정말 집중해서 바짝 배워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무대에 올리니까 그렇게 이제 엄마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지만 이런 것들을 한번 남겨보고 싶어서 엄마가 시도해서 뭐 그런 어떤 마음으로 저도 이렇게 도전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환송만찬에서 이런 행사를 했는데 저희 아이들이 정말 가슴 뭉클했어. 눈물이 났다 하더라고요. 엄마가 너무 춤을 못 췄어. 그래서 정말 이제 네, 저렇게 이제 공연을 우리 탑리드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김창은 스폰서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이 화면에 많이 이렇게 잡혔는데 어쨌든 이제 또 리더십을 가서 정말 색다른 그런 어떤 추억을 남기고 올 수 있어서 또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아메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기점으로 코로나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어떤 관심에 대한 키워드거든요. 코로나 이전에는 뭐 욜로 라이프라든지 워라벨이라든지 힐링이라든지 그다음 내가 오늘을 잘 즐기면서 살자라는 부분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였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조금 더 이런 관심사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뭐 소득의 변화, 기기 이코노미라든지 경제 불확실성 이런 어떤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거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준비, 그리고 어떤 경제에 대한 지금 불확실성, 그리고 기기 이코노미 경제라든지 건강과 면역에 관한 이런 부분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한 기관에서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1위로 단연 건강을 뽑았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가족이고 세 번째가 이제 일과 여가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럼 가장 걱정되는 것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1위가 당연히 건강이겠죠. 그리고 2위가 이렇게 이제 재무, 돈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이렇게 제외하면 결국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뭐 관심 있는 것이 건강과 돈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배우고 준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인생을 이제 농사 짓는 일에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각자의 어떤 인생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준비가 되어 가고 있나를 한 번쯤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으시죠? 가족들과의 여행이라든지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나요? 그러시죠? 여가 또는 다음 직업을 준비하고 있나요? 네, 수입 없이 월 300만 원 정도의 지출, 생활비, 이것은 가능한가요? 여기 와서 좀 우리가 막히죠, 그죠? 그리고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은 있나요? 그래서 이 질문에 우리가 흔쾌히 예라고 대답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그나마 우리의 인생을 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분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많이 보고 있는 이렇게 이제 인생 연대표입니다. 지금 뭐 평균 연령이 85세를 넘어서 뭐 90세 정도까지 된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평균 연령이 그렇다 보니까 오래 사시는 분들은 지금 90살, 뭐 100살, 앞으로 정말 120세까지 산다라는 이야기는 지금은 이제 심심치 않게 다 들리고 있고 또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런 어떤 늘어나는 수명에 대해서 우리의 이제 경제적인 어떤 상황을 보니까 보통 한 30세 정도 되어야 경제 활동을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길어야 60세까지인 거죠. 그러면 30년 동안 돈을 벌어서 뭐 하는가 보니까 일단은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서 먹고 살고 자녀 낳아서 자녀를 키우고 그리고 자녀 교육도 시켜주고 그러고 나서 또 60세 이후에 내가 수입이 없을 때를 준비까지 해 놓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수익 곡선을 한번 보면 보통 이제 직장을 다니는 남성의 경우에는 이 수익 곡선이 30 정도부터 시작한다 치더라도 한 50대 뭐 초중반이 되면 가장 높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직장을 그만두는 60세 전후로 해서 이 수익 곡선은 끊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출 곡선은 어떻습니까? 지출 곡선도 수익 곡선과 함께 같이 상승을 해요. 나이가 들어서 5, 60대가 되면 지출도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지출 곡선은 수입이 끊어진과 함께 끊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삶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계속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수입이 있을 때 지출을 하는 거는 그나마 감당을 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수입이 없는 60 이후의 어떤 삶 속에 지출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라는 이 점이 우리 모두에게 남아있는 숙제이고 문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라고 했잖아요. 20살, 23살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돈 많이 들어요. 저희 아이들은 인서울을 못 해가지고 둘 다 이제 집에서 가까운데 집에서 다니거든요. 이제 감사하게 많은 부분이 세이브는 되겠죠. 외지에서 다니는 것보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먹고 뭐 쓰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요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사회생활을 엄마 아빠보다 더 열심히 해, 자기들이. 맞죠? 예, 그리고 뭐 취미도 해야 되고 뭐 때때로 뭐 옷도 사 입어야 되고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와 저희 남편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희들이 일을 안 한 적은 한순간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계속 맞벌이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결혼을 하고 우리가 이제 50 이렇게 이제 전후가 되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무엇이 남았느냐. 아이들 키우고 교육시키고 또 집 사고 뭐 차 사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지금 남아있는 거는 그건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제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들이 한 10년 안에 둘 다 결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살 수 있는 뭐 집이라도 한 칸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이제 그때 필요한 돈은 억인 거예요. 그냥 억이 아니라 뭐 이렇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제 좀 애들이 컸다고 우리가 좀 이렇게 허리 좀 펴자라고 했는데 야 지금부터 정말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여러분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지만 늘 적자 인생 같은 이 느낌은 뭐죠,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때 준비를 해야 되고 미래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많이 보는 그 현금 흐름의 사분면입니다. 열심히 살지만 내 삶이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대부분의 왼쪽 사분면 노동소득에서 수입을 벌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수입의 성격을 바꿔야 된다. 열심히 하는 거는 기본이고 내가 일을 할 때도 돈이 나오고 일을 하지 않을 때도 따박따박 나올 수 있는 그런 자산 소득을 만드는 것이 그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자산 소득의 어떤 한 분야로 뭐 사업가의 소득도 있고 뭐 투자가도 있지만 또는 내가 이제 부동산이 있으면 임대 소득을 받아도 되고요. 정말 현금이 많으면 은행에 넣어놓고 또 이자를 받아도 또 자산 훌륭한 자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거의 일환으로 아메이라는 네트워크 마케팅도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권유와 추천을 하고 있고 지금은 또 이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알아들으시고 또 준비를 해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기기 이코노미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지금 이제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 원하는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뭐 프리랜서라고도 할 수 있고 임시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런 형태의 어떤 노동들이 지금 이제 많이 좀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기기 이코노미 시장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음식 배달이라든지 또 대리운전이라든지 이런 어떤 형태의 이제 일을 기기 이코노미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시장이 지금은 9조 정도의 어떤 시장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100조까지 성장을 할 거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규직보다는 이렇게 잠깐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조합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또 전문가들이 내다보는 그런 어떤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 기기 이코노미의 형태가 노동 집약적인 단순 노동 형태의 어떤 일이 많은 거죠. 배달업 같은 이런 어떤 일이 많은데 실제로 이제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진 그런 비즈니스 형태로 우리나라의 그 경제도 이렇게 발전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를 보니까 이 기기 이코노미 시장에 젊은 종사자들이 많으신 거죠.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선진국들이 먼저 어떤 그런 어떤 뭐라 정규직의 어떤 종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온 오프라인의 그 하이브리드형의 어떤 형태의 일로서 많이 자리를 잡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고 있겠지만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는 이런 전문직 비즈니스의 영역으로 이제 발달이 되어 간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트렌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이런 형태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니까 이미 직장인들의 한 37% 이상은 나는 직장 다니면서 이미 부업을 하고 있어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한 76% 정도는 나는 직장을 다니지만 소득이 이걸로는 모자라. 그래서 엔잡러가 될 의향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단순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을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와 같은 이런 어떤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갖춘 이런 자산 소득을 만드는 일을 선택을 할 것인가는 우리가 또 얼마나 많은 정보를 주는가에 달려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메이가 바라본 그 기기 이코노미 시장의 어떤 아메이의 어떤 그 가능성도 지금은 굉장히 큰 시장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력이 단절되어서 이제 육아 때문에 집에서
그래서 아이를 키우고 살림을 살고 있는 이런 젊은 주부들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어떤 일을 통해서 소득을 얻고 싶어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도 이 아메이 비즈니스가 지금은 어떤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서 또 하나의 수입을 마련하고 싶은 그런 직장인들에게도 이 일이 처음에는 부업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정말 빅 비즈니스로 같이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일이다라고 아메이에서도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 아메이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알고 계시죠? 예, 이미 60년이 넘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런 어떤 역사성과 함께 이제 신뢰도도 굉장히 이렇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이런 조사들을 해보면 아메이 제품이나 기업에 대한 이런 일반 소비자들의 그런 어떤 반응이라고 합니까? 굉장히 호감도가 많이 높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메이가 최근에는 소비자 중심 경영 CCM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인정은 어떤 거냐면 기업의 모든 활동이 소비자 중심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그런 어떤 공신력 있는 인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이 한 680만 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200개 정도의 기업만이 이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메이가 받은 이런 어떤 CCM의 어떤 가치가 있는가 보니까 창립자가 창립할 때부터 소비자 중심을 경영을 할 거라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아메이는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아메이의 성장 동력은 소비자에게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신속 정확한 서비스,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라는 그 창립자의 철학이 중심이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품을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면 제품 샀던 가격 그대로 돌려받는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가 있죠, 그죠? 어떤 기업도 이 소비자 만족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높이 평가가 되어서 아메이가 정말 소비자 중심의 경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인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아메이도 많은 협력사가 있겠죠. 요즘 ESG 경영이 또 많은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런 어떤 협력사와의 그런 강력한 파트너십 이런 것들도 또 높이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변하는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혁신적인 제품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시장에서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 소비자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또 인정이 되어서 아메이가 그런 어떤 가치를 지닌 기업으로 이렇게 또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품을 보면요. 가장 강력한 제품 브랜드가 뉴트리라이트죠. 그죠? 예, 지금은 이제 100세 100이 입세 시대인데 예전에는 사람들이 정보가 없을 때는 어디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약 먹지 뭐 수술하지 뭐 주사 맞지 뭐 이런 어떤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아프기 전에 내가 미리미리 내 몸을 면역을 키워야 된다. 미리미리 건강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소비자들의 어떤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능의학이라고 합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는 이런 기능의학 쪽으로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보조식품 시장이 해마다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죠. 그죠? 그런데 뉴트리라이트는 어떻습니까? 8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많은 자료와 그런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브랜드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이제 더블엑스 오늘도 리더님들 드시고 오셨죠? 예, 비타민, 무기질, 식물 영양소가 이렇게 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더블엑스가 좋다라는 거는 우리 ABO들은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더블엑스가 손상된 DNA를 보호한다라는 그런 어떤 연구 논문이 재작년입니까? 저명한 그 어떤 그 학술지에 게재가 되면서 이 더블엑스를 바라보는 그런 학계의 시선 그리고 이 더블엑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우수성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최고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더블엑스에 대해서 한 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 누구보다 먼저 식물 영양소를 연구한 뉴트리라이트 창시자 칼렌보그는 1930년대 북미 최초로 알려진 종합 비타민을 만들고 건강기능식품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뉴트리라이트는 칼렌보그의 철학과 과학을 발판으로 85년 동안 끊임없이 식물 영양소를 연구해 왔으며 이 노력의 결정체가 바로 더블엑스입니다. 2019년 더블엑스가 변화하는 한국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바쁜 일상과 불균형적인 식습관에 노출된 한국인을 위해 더블엑스의 포뮬러를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더블엑스에는 19가지 식물 영양소가 담겨 있고 기존 대비 함량도 더 풍부해졌습니다. 특히 폴리페놀, 케르세틴, 캠페롤의 경우 기존 대비 2배가량 증가했죠. 이를 위해 천여 가지 원료 라이브러리 리서치와 2만 번 이상의 테스트를 거쳐 깐깐하게 원재료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무기질인 몰리브덴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뉴트리라이트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보다 정교하게 설계된 완제품 인체 시험을 통해 새로운 더블엑스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더블엑스가 항산화를 통해 DNA를 보호한다는 것이죠. 더블엑스는 더블엑스를 계속 넘어설 것입니다. 요거는 박수 한번 쳐줘야 될 것 같아요. 더블엑스에게 박수를. 네, 이렇게 또 멋진 제품을 우리가 또 잘 애용할 수가 있고, 또 최근에 나온 굿슬립 밸런스도 소비자들 너무 좋아하시죠. 예, 정말 건강하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과 운동과 좋은 잠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불면하면은 뭐 갱년기 전후에 어떤 여성들의 문제인가라 생각이 됐는데, 요즘 이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연령과 성별을 이렇게 초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면 장애라는 말도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제 그런 이유가 이제 그 낮에 과하게 분비된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밤이 되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얘가 줄어들지 않는데요. 얘가 줄어들어야 잠을 잘 수 있게 도와주는 그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줄어들지 않으니까 멜라토닌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면을 많이 이렇게 호소를 하는데 이 불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잠에도 영양이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좋은 잠을 자기 위해서는 좋은 영양이 필요하다. 그런 어떤 연구적인 측면에서 굿슬립 밸런스라는 제품이 나왔고 이제 원료는 쌀겨에서 추출한 미강이라는 부분이 있대요. 쌀겨 이 껍질 부분에 거기서 추출한 그 감마 오리자놀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이 어떤 이제 잠을 깨우는 히스타민의 어떤 활동을 억제해서 잠을 잘 잘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에는 이런 성분뿐 아니라 비타민 B군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주변에 불면에 있으신 분들에게 비타민 B 많이 드시라고 권하셔도 좋거든요. 그래서 정말 효과가 또 좋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제품이고 저도 소비자에게 소개해드렸더니 이제 갱년기를 맞이해서 갑자기 잠이 안 온대요. 소비자 언니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이분이 한 이틀 드시고 전화가 온 거예요. 영경아, 네가 준 거 수면제가 나 어젯밤에 진짜 잘 잤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하지 말아야겠어요. 그거 2주면 먹어야 효과가 나타나거든. 제가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래. 수면제처럼 자기가 잠을 뿅 잘 잤다면서 그러는 거죠. 근데 개인마다 이렇게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아직 나는 이제 효과가 아직 안 나타나고 있는데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또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에센셜 오일 최근에 너무 또 잘 쓰고 있죠. 그죠? 예, 저도 너무 사랑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식물의 잎이나 줄기나 꽃에서 이렇게 추출한 그런 좋은 성분을 가지고 만드는 걸 에센셜 오일이라고 하는데 이 오일의 종류마다 각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오일의 왕이라는 프랑킨센스 오일 같은 경우는 관절염 이런 것도 많이 완화가 되고 피부 보습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피부 그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뭐 라벤더라든지 페퍼민트라든지 또 레몬 오일 여러분들도 많이 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저녁에 그 크림에 섞어서 이렇게 또 쓰기도 하고 바디 제품에 섞어서 또 샤워 후에 이렇게 바르기도 하고 예전에 사실 오일 안 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제품이 출시가 되고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 정말 써야 되는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신제품들 많이 나와서 또 잘 쓰고 있고 새신랑 발바닥을 때리는 이유 아시죠? 옛날에 결혼하면 새신랑 발바닥을 저렇게 때렸다면서요. 네, 발에는 우리 장기와 연결된 그런 신경들이 분포해 있어서 발을 인체의 축소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이 건강하면 어쨌든 온몸이 이제 이렇게 건강할 수가 있고 내가 어떤 장기에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발을 잘 이렇게 자극을 해주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개선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조상들이 사용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나온 우리 리플렉스 1699 너무 인기템이죠. 그죠?
예, 그래서 저도 그러고 저희 파트너들도 그러고 여러 가지 이제 사용 이후에 어떤 그 경험담들을 나누시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잠을 잘 잔다, 소화가 잘 된다, 너 눈이 맑아진다. 피로 회복에 정말 좋다. 이런 분들도 너무 많으시고 또 혈액 순환을 촉진하니까 또 혈액 순환이 또 건강의 기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건강을 이제 챙겨준다라는 그런 어떤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생필품이 그냥 머리 감고 뭐 세수하고 이런 어떤 제품만 생필품이라 생각했는데 많은 지금은 이렇게 이제 기술이 발달하고 우리의 어떤 수준이 높아지면서 많은 부분들이 우리의 생존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매달 이런 생필품들 쓰기 위해서 소비를 하고 있죠. 그죠? 매달 나가는 우리 가정에서 쓰는 이런 생필품에 드는 돈들을 우리가 고정 소비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매달 돈을 쓰고 있지만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런 시장들이 그들의 소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쓰고 그들은 벌어가고 이런 형태의 어떤 그 소비 시장들이 형성이 되었는데 가정 속에 숨어있는 금맥이라는 책에 보면은 우리 가정에는 크든 적든 금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우리가 생필품에 매달 쓰는 돈인데 그것을 내가 그냥 소비를 통해서 지출로 끝내면은 그건 없는 돈이 되지만 나의 소비를 내가 한 곳에 모아서 그것을 내 매출로 만든다면 우리 가정의 소득으로 다시 들어온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메이는 우리의 소비를 아메이 마트로 이렇게 모아서 내가 쓴 제품에 대한 소비도 내 매출이 되고 내가 쓰고 좋아서 누군가에게 알리게 되면 그 알린 사람이 쓴 제품, 그 어떤 제품에 들어있는 그 포인트도 내 매출이 되는 그런 어떤 마케팅으로 되어 있고 쉽게 말하면 내가 인터넷 쇼핑몰을 하나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쓰고 좋아서 알리게 되면 내가 알린 그 광고비까지 나에게 인정해줘서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그런 마케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슈퍼 바꿔 쓰는 거다. 내가 지금까지 다른 마트에서 쓰던 것을 그냥 아메이 마트로 바꿔 쓰면 우리 가정이 한 달에 뭐 한 40에서 50만 원 정도 생필품에 이렇게 돈이 든다고 치면 그것을 다른 마트에서 쓰면 그냥 지출로 끝이 났지만 아메이 마트에서는 그것이 이제 내 소득으로 연결이 되어서 들어온다. 그래서 한 30만 점 정도가 쌓이면 캐시백 한 10,000원 정도가 들어오고 A 클릭머니라는 것이 또 5,000원 정도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이런 혜택을 받아보는 일이다라는 것을 내가 경험을 하고 이 정보를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혜택을 받아보고 내 주변에 생필품 쓰는 사람 한 3분 정도에게 이 정보를 주는 거죠. 그들도 아메이 제품 좋은 거 아니까 슈퍼 바꿔 쓰고 그 정도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들 통장에 한 10,000원 정도 캐시백이 들어가고 또 A 클릭머니가 들어가게 되면은 나는 나 이하에 일어나는 매출이 그들이 쓴 거 내 것까지 합해서 한 120만 점이 됩니다. 그러면 아메이에서는 이제 매출이 크면 퍼센테이지도 높아지거든요. 9%가 적용이 되어서 한 20만 원 정도의 캐시백이 들어오죠. 그죠? 시간이 지나서 내가 한 20만 원 정도 캐시백이 받았다는 것을 이 세 분이 알게 되면 그들도 주변에 또 자기 아는 분들에게 정보를 주겠죠. 그래서 그들도 120만 그룹을 만들게 되고 나도 내가 필요한 걸 쓰게 되면 400만 이상이 넘고 그러면 이제 아메이에서는 15%가 적용이 돼서 한 월 소득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0만 원 정도의 또 광고 유통비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저는 이제 저희 팀에는 이렇게 베트남에서 오신 분이 한 분이 사업을 하고 계세요. 18살에 오셨대요. 지금 36살인데. 그런데 여차한 사정에 의해서 이분이 굉장히 이렇게 생활력이 강하시고 생각이 바르시고 부지런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어떤 상황에 의해서 아이 한 명을 이렇게 이제 중학생 아이를 본인이 이제 직장 다니면서 양육을 하면서 부업으로 아메이 사업을 이렇게 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18년 정도 살았으니까 한국말을 잘하세요. 특히 사투리 잘하세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저번 달에 12%를 하신 거예요. 9%를 계속 하시다가 12%를 하셨는데 캐시백이 49만 원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데 너무 가슴이 떨려서 정말 잠이 안 오더라. 그래서 매달 이 돈이 들어오면 자기는 소원이 없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뭐 했냐고 하니까 베트남의 엄마에게 이렇게 보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이제 그런 어떤 큰 돈은 아니지만 그런
뭐 적당한 돈이 죽을 때까지 정말 들어오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가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입이 되고 그분이 이제 계속 받을 수 있게 또 네트워크를 함께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400만 그룹이 한 3그룹 정도가 또 이렇게 만들어지면 나 이하의 매출을 합해서 1000만 점이 넘을 때가 오고 그렇게 되면 21%가 적용이 되어서 이분들에게도 한 100만 원 이상의 캐시백이 들어가고 나머지가 나에게 들어오는데 한 25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 이하의 1000만 점이 되면 SP라고 그러고 이 1000만 점이 안정화되어서 매달 12개월 동안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제 바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합니다. 바운더스 플래티늄은 연봉으로 따지면 지금은 한 5천 이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수입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리더십 여행의 수혜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이런 보상을 한번 받아보고 내가 알린 분을 이렇게 되게 또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3분을 바운더스 플래티늄이 되게 도와주면 내가 바운더스 에메랄드가 되고 이제 수입은 저렇게 됩니다. 그죠? 누군가를 도와서 성장시키는 것에 대한 보상인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내가 조금 더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보자 싶어서 한 6분 정도에게 알려서 그들이 또 한 연봉 5천 정도 되게 도와주면은 이제 나는 바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되고 요 정도 되면은 정말 그런 어떤 재정으로부터 많이 여유로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이 핀을 보고 또 열심히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중이고 이 수입이 한 번만 나오면 그냥 일시적인 아까 노동 수입에 지나지 않겠지만 내가 제대로 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런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좋겠죠. 그죠? 매달 나오는 걸 써도 또 나오고 연말에 또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이런 어떤 지속적으로 나오는 자산 수입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여러분들의 꿈이나 목표만큼 또 더 달려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오래전에 들었던 이 강의 중에 이게 사실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떤 큰 리더님께서 또 이 말씀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더닝 크루거 효과라는 이거는 이제 그 조직 관리 심리학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이제 심리학의 용어인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요. 내가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더라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나의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는지 잘못하는지를 모르는 현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코넬대에서 이렇게 그 실험을 해가지고 나온 결과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처음에 이렇게 맞이하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잘 될 것 같은 건자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그 일에 뭔가 비전을 보게 되면은 자신감이 충만하는 거죠. 가령 이제 이 동네에서 내가 김밥집을 하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딱 들면 거기 딱 꽂히면은 누가 말려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강한 자신감으로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하다 보면은 사실은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다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막상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은 또 일이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시점이 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일의 결과도 좋지 않고 갈수록 뭔가 내가 의도했는데 장사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손님도 안 오는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들면은 자신감이 이렇게 한없이 떨어지게 된다고 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거기서 딱 돌아서면서 그만두죠. 그러면서 아이고 이 동네는 김밥집이 안 돼. 이 동네 사람들은 돈을 안 써. 뭐 이런 어떤 남을 핑계를 대면서 그 일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근데 진짜 소수의 성공자들은 이 시점에 뭘 하냐면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 내가 뭐 어떤 좀 부족한 게 뭘까? 뭘 좀 더 배워야 되고 뭘 좀 개선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더 배우고 그리고 또 더 뭔가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하면서 그런 어떤 그 늪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시간들을 가진다 하더라고요. 그런 시간들이 지속이 되고 쌓이고 또 노력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내 일이 안정적인 지점까지 도달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모든 일에는 요 그래프가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메이 사업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비전을 보기 전까지는 잘 모르지만 또 비전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많은 꿈과 희망에 부풀어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진행하다 보면은 잘 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안 될 때도 오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자신감이 또 떨어지는 그런 시점들이 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계속 이제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뭔가 이렇게 좀 나만 좀 초라한 것 같고 뭔가 나만 성장 안 하는 것 같고 이런
이런 어떤 절망의 늪에 빠지는 시간들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정말 성공하는 리더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나를 다시 돌아보는 거죠. 나를 돌아보면서 거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서는 거죠. 아메이 사업에 있어서도. 에이, 아메이가 뭐 돈이 안 돼. 나랑 적성에 맞지 않아. 뭐 이렇게 하면서 돌아서는데 거기서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아, 내가 지금 뭘 놓치고 있을까? 여기서 내가 뭘 하나 더 배우고 채워야 될까를 고민을 하고 그리고 하나 더 행동하려고 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또 지혜가 쌓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꾸준히 이렇게 밟아 나가면 그 늪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우리의 사업도 또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간다라는 것이 그게 이제 일반적인 일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열심히 또 달리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 다 너무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지금 조금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모든 일의 원리가 이렇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성공자의 어떤 마음으로 정말 내가 다시 부족한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한 번 더 나가서 한번 행동해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더 큰 지혜를 쌓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 아메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A65를 앞두고 있고 또 A70까지 아마 안정적인 성장을 가져갈 것이라는 것이 이렇게 많은 이제 견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우리가 사업에서 결과를 만들기 좋을 때는 한국 아메이가 성장할 때일 것 같아요. 그 성장하는 어떤 동력의 바람에 나를 맡기기만 하면 나는 그냥 저절로 이렇게 달려갈 것 같지 않습니까? 안 될 때 내가 잘하기 쉬울까요? 잘 될 때 내가 같이 함께 가기가 쉬울까요? 당연히 잘 될 때겠죠. 그죠? 그래서 이 좋은 시기에 리더님들이 다시 한번 또 더 에너지를 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이제 A70은 한 5년 6개월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제가 뭐 이렇게 파트너들하고 이제 상담할 때 이렇게 이제 많이 하는데 앞으로 5년 6개월 정도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내가 좀 제대로 한번 알아보고 이 일을 제대로 이제 알아본다고 하면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충분히 준비해서 또 이렇게 다이아몬드 또 A70 때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이상의 어떤 결과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결과들의 그 시발점이 언제냐면 지금인 것 같아요. 지금 3월부터 8월까지 남아있는 6개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배우고 행동하고 내가 도전하는가에 따라서 남아있는 어떤 또 우리의 3년 그리고 또 우리의 어떤 5년 후에 이 일에서의 어떤 성장과 결과들이 좌우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함께 도전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나폴레옹 힐의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될 것이라는 책이거든요. 여기 보면 많은 어떤 성공에 관한 좋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이 책에 근데 이제 딱 요점이 뭐냐면 진정한 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사실 원하는 것이 다 진정한 부를 갖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진정한 부란 여기서 나폴레옹 힐이 정해놓은 게 우리의 능력 안에 있다라는 거죠. 못 해낼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완전하고 충만한 행복의 조건이 갖추어진 그런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12가지의 재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갖출 때만 진정한 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결론적으로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는 긍정적인 정신 자세, 두 번째는 건강, 세 번째는 조화로운 인간관계, 공포로부터의 자유, 성공에 대한 희망, 신념의 힘, 베푸는 마음, 자선활동,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씨, 그리고 자제심, 이해심, 경제적인 보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리더님들이 이제 정말 경제적인 어떤 부분만 추구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갖추어 갈 때 경제적인 보장은 따라온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이제 보면서 이것들을 모두 이렇게 충족시켜 줄 일이 이 세상에 있을까? 저는 잘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단연코 아메이가 사실은 이 모든 어떤 과정들을 우리들을 이제 겪게 해서 정말 이런 진정한 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또
한번 다시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다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리더님들에게도 그 오늘의 어떤 OM이 또 한번 다시 또 뭔가 이렇게 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3월에 정말 세 분과 함께 또 멋지게 우리 네트워크도 펼치고 또 우리의 꿈도 한껏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그런 우리 드림월드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